네, 3시엔 썰전 라이브 4시엔 뉴스 설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권영세 의원님께 연습 문제를 들었고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응? 알았어? 주는 이준석 대표.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있겠죠. 자, 저 장면은 지난달 초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합류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 할 때 영상인데 내부 갈등이 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숙제를 받았느냐? 바로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입니다. 자, 발단은 이거예요. 앞서서 저희가 뉴스 설계에서도 다뤄드렸지만 고민정 의원이 그 반려동물들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컨셉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고민정 의원이 동물들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니 곧바로 이준석 대표가 SNS에 컨셉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좀 약간 비판적으로 글을 썼죠. 곧바로 고민정 의원이 홍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전개된 겁니다. 전개가 됐다라는 건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숙제를 또 내줬다는 건데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동물을 선거운동 도구로 쓰는 것 자체가 동물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몰이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토론할 생각이 있으면 받아주겠다. 자, 숙제를 드릴 테니까 동물권에 대해서 숙제해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곧바로 고민정 의원이 자,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한가하냐? 국민이 보고 싶은 건 고민정, 이준석 토론이 아니라 이재명, 윤석열 후보 토론이다. 본인이 자꾸 나서고 있는데 토론 피해온 윤 후보를 좀 먼저 토론에 나오도록 설득해달라라고 맞받아친 거죠. 자, 물론 이준석 대표가 토론을 즐기고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도전하면 받아준다 이런 식인데 고 의원도 곧바로 이제 응전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스토리가 이어질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잖아요. 자, 네. 이제 점점점 절정을 치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고민정 의원이 자,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숙제는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환기시킨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곧바로 자, 고민정 의원이 어떤 유튜브를 구독하는지 잘 알겠다라고 받아친 겁니다. 자,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말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자, 대선 전국이지만 제1야당 대표와 여당 초선 의원의 며칠째 공방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모습 보기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이 대표가 토론을 즐기는 스타일로 유명하니까 그 대상이 누구든지 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논쟁을 좀 보면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아까 그 부분에 있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과 얘기를 했을 때 자, 동물권에 대해서 토론할 생각이 있으면 받아주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토론합시다가 아니라 자, 토론할 생각이 있으면 내가 한번 받아주겠다. 이런 자세 약간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종종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평가자 코멘트를 내놓는 그런 스탠스에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실제로 지난달 초였죠. 그 대표적으로 선대위에 합류하기 직전에 그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자, 연습 문제를 내주겠다. 앞서 저희가 영상에도 보셨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 SNS에 자, 젊은 세대의 지지를 다시 움켜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연습 문제라고 표현한 제안이 거부가 됐다. 저런 식의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 후보한테 문제를 냈으니 잘 풀어와봐라. 그걸 보고 내가 선대위에 합류할지 말지 판단하겠다라고 저 시절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은 너무 부적절한 표현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었어요. 네. 자, 이에 대해서 본인은 사심 없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한 적도 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에 선거 참여하면서 그때 연습 문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와서 보면 저는 얼마나 참 사심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 인사하는 거를 요구 조건을 걸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성대 기자가 말한 것처럼 평가자 스탠스라 분석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단일화 여부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단일화 목소리가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이 대표는 계속 안 후보의 자진 사퇴가
단일화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일화 전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평가자 스탠스가 변수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그 보수 언론에서 나란히 단일화를 촉구하는 칼럼이 실렸어요. 자, 지금 야당 후보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이 칼럼을 보면 지금 다수 국민은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야권의 단일화 노력은 득표 전력을 떠나 그 야당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하면서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칼럼을 보면 안철수는 죄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결선 투표를 가는 이런 개헌을 조건으로 단일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양보를 하라는 뜻이죠. 정권 교체 주역이 되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어쨌든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단일화를 촉구하는 칼럼들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단일화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SNS에 그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 같은 안철수 후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다 안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식의 희화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어떤 스탠스는 좀 우려가 나온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솔직히 좀 못마땅합니다.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네. 자칫 제3자가 볼 때 네. 이 가볍게 보는 저는 그런 언행은 삼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평가자 스탠스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이라는 결판이 나오니까요.